안녕하세요. 조인스 세계 유학에서 보내드리는 필리핀 SME 어학원 캐나다 대학 진학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꼭 캐나다에서 대학 진학 과정을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대학교를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필리핀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는 그래서 이 필리핀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4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리핀 SME 대학 진학과정 EAP 과정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후에 이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캐나다 스프라쇼 컬리지에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내로 이제 가셔서 이 컬리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5주에서 45주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각 과마다 프로그램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소 25주에서 최대는 45주까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후에 졸업을 하시게 되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최대 3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비자를 받고 내가 졸업했던 학과의 전공 과목과 연결된 그런 잡을 잡게 되신다면 좀 더 취업을 하시는 데 유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제 1년 이상 내가 풀타임으로 영주권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직업군에 일을 하였다 하시면 이제 캐나다 영주권까지도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4단계를 좀 세분화하여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단계는 필리핀 SME 어학원에서 영어 연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필리핀 연수를 통하여 캐나다에서 초기 그 연수 비용보다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캐나다 대학 진학까지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또한 통하여서 별도의 영어 점수, 토플이나 IELTS 점수가 없이 조건부 입학으로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EAP 프로그램을 통해서 캐나다 대학 수업의 이해와 또 아카데믹 영어 실력 또한 향상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 현지 대학에서 수업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또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가 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 영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EAP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좀 향상시키고 갈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EAP 연수 후에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아서 캐나다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 비자로 입국을 먼저 하신 후에 도착을 하신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교를 간다 하시면은 본국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을 따로 하셔서 받고 출발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2014년도 6월에 비자가 개정이 되어지면서 정규 수업, 예를 들면 대학원 이상의 그런 입학 레터를 받은 학생들은 물론 본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갈 수가 있지만 먼저 관광 비자로 처음에 입국을 하여서 그곳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필리핀에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실 그런 필요가 없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관광 비자로 6개월로 무비자로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필리핀 연수 후에는 곧바로 캐나다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ME EAP 프로그램은 이제 12주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EAP를 들어가시려면은 아무래도 수강 레벨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영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가 좀 있으시고 중상급 이상의 레벨을 좀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E, ESL 레벨 3H 이상이 되신 분들만 이 EAP 프로그램을 수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별로 이렇게 SME 단계별로 레벨이 되어져 있는데요. Intermediate H, 그러니까 중급에서 조금 중상급으로 이제 본격적인 작문, 문법 수업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만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EAP를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레벨이다 하시면은 먼저 그 전에 스파르타 코र्स라든지 좀 ESL 코र्스를 좀 EAP 들어가시기 전에 들으셔서 이제 초급 단계를 좀 중상급으로 끌어올리셔서 EAP로 들어가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방법들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EAP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게 되실까요? 이제 먼저는 이제 듣기는 당연히 이제 수업을 통하면서 듣기는 실력이 향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트 필기법
배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제 많은 노트 필기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노트 테이킹 같은 노트 필기 기술들을 알려주게 되고요. 또한 프레젠테이션, 이제 발표, 또한 토론들, 그리고 이제 장문, 이제 에세이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캐나다 현지 대학으로 가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세이 쓰는 방법들, 어떤 포맷으로 쓰게 되는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에 대한 이제 대학교 가시면 아무래도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학교 레벨에 맞춰진 이제 어휘력 이런 학습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 테크닉 이라고 해서 이제 에세이라든지 이런 레포트를 쓸 때 이런 많은 정보 문헌들을 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많이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정보 문헌들을 사용해서 쓰는 방법들 이외의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이제 EAP를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라시오 컬리지에 입학 허가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들고 캐나다로 가십니다. 자, 그럼 스프라시오라는 그런 내가 들어갈 컬리지는 어떤 곳인가? 그거에서 잠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라시오 컬리지는 1903년에 설립이 되어 이제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이제 BC주,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이제 밴쿠버가 도시가 속한 그 주 내에 지금 속해 있는 최고의 사립 고등교육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제 50만 명여 명이 이상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고요. 최대 13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캠퍼스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BC주 내에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지역에 살아도 웬만하면 다 그 캠퍼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 이상이 이제 캐네디언 학생, 그 현지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으며 이제 디플로마에서부터 학사 학위 과정까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플로마 학위라는 것이 2년제 이제 학사 학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사립 산하 기관으로부터 또 인가가 받은 그런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스프라시오 컬리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학과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히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이 많이들 좀 들어가는 학과별로 써놓은 것입니다. 먼저 스프라시오 컬리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들 들어가게 되는 학과인데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제 경영학과, 그리고 어카운팅, 페이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제 회계나 이제 뭐 급여 이런 격리 쪽 관리해주는 그런 학과, 그리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국제 무역과 이제 뭐 국제 릴레이션스 뭐 이런 관계들, 그리고 이제 투어리즘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이제 관광학과, 그리고 이제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 유아교육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프로그램은 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개강일은 대부분 캐나다 대학교의 개강일은 9월이 새학기입니다. 9월이 이제 1학기 새학기고 이제 1월 이렇게 두 학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개강일이 전반적으로는 9월 1월로 나누어져 있지만 학교 프로그램마다 개강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표를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이제 뭐 직장인들도 요즘은 많이 이제 이런 전문 대학교를 많이 같이 듣습니다. 파트타임으로든 뭐 풀타임으로든. 그럴 때 이제 내가 시간표를 짤 때 굉장히 좀 옵션을 많은 그런 수업 시간표들을 제공을 학교 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시간표를 짤 수 있는 것이 이 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뭐 이 학과에 가고 싶은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 조인스 세계 유학으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프라시오 컬리지를 그냥 가장 한마디로 말해서 큰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커리어 전문, 그러니까 취업 전문 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취업이나 커리어들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그런
전문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셔서 내가 취업을 할 때 그런 취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잡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프라셔 컬리지 재학 중에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업 비자입니다. 이제 코업 비자는 이제 학기 중에 인턴십이라 실습 을 할 때 필요로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업 전문을 좀 더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대학교이기 때문에 인턴십이라든지 실습 이런 필드 플레이스먼트를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비자를 따로 유학생들은 받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스폰서로 이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코업 비자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한 취업 이제 향후에 있을 취업에도 굉장히 많은 유리한지기 때문에 이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프 캠퍼스 비자입니다. 이제 오프 캠퍼스 비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풀타임으로 등록된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주 중에는 20시간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40시간 아르바이트를 이 비자를 받으시면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용돈이나 생활비가 충분히 충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프캠퍼스 비자는 내가 학교에 등록된 그 주수만큼 비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5주 기간에 풀타임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시면은 내가 오프캠퍼스 비자를 신청했을 때 그 오프캠퍼스 비자의 기간은 45주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3단계. 입니다.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시는 거는 이제 2년제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도 언급하였듯이 이제 3년간의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 3년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시게 되면 수업 종료일을 기점으로 해서 90일 이내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 기점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취업을 이제 합법적으로 캐네디언들과 동등한 그런 기준으로 대우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1년 이상 이제 내가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캐나다 영주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이제 내가 전공학과 또는 이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에서 1년간 풀타임을 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좀 보실 것이 이제 영주권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직업이나 다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주권 직업군에 해당된 직업 카테고리로만 이제 내가 일을 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캐나다 영주권 관련 정보의 링크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직업군 분류, 연방 정부 이민 이제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셔서 좀 자세한 사항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캐나다 직업군 분류는 이제 총 5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이제 거의들 많이들 가시는 게 이제 B 직업군으로 많이들 이제 영주권을 도전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CEC라고 이제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 분류로 빠지게 돼서 이걸로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영주권을 만약에 이제 획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영주권 혜택은 이제 총 이제 전반적으로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의료보험이 전액 무료 지원이 됩니다.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가 참 이런 거 하나는 좀 괜찮은 나라인데, 의료보험이 눈 이런 거 치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무료로 이제 병원으로서 다 진찰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도 당연히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시민권자들과 동일한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18세 고등학교 이제 마지막 학년까지 학비가 무조건 전액 무료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법상의 모든 그 학생들 그런 교육이 다 무상으로 제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자녀 또한 대학교 입학할 때 이제 캐나다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녀도 이제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인데 내가 영주권자면 그 자녀들도 당연히 영주권자로서 혜택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계 가족의 초청 이민이 가능해집니다. 내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하신 후 3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시민권까지도 취득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외에 뭐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 갱신은 이제 영주권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PR, Permanent Residence 카드라고 PR 카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PR 카드는 매년 5년마다 이제 갱신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서류 뭐 내시면은 갱신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혜택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중요시 보는 거지 대학교 입학, 그 학비가 캐네디언과 동일해진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이제 4년제 종합대학으로 가시게 되면은 학비가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뭐 컬리지에 거의 뭐 한 3배 정도? 이거는 그 시민권 애들 자체에도 비싼데 유학생이라면 더 비싸겠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내 영주권자인 상태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그 학비 면에서는 확실한 절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네, 이로써 필리핀 SME 어학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캐나다 대학 진학 프로그램 EAP 과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제는 캐나다로 가셔서 꼭 내가 그곳에서 대학 진학 과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좀 더 저렴하게 나 캐나다 대학을 진학을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 진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캐나다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